가수로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이걸 보셨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원주로 이사 오시기 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그런 주검들 바다에 떠밀린 혹시 이 시체들 보셨습니까? 저는 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바다에 시체가 이렇게 떠밀려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우리는 남도 사람들은 바다를 갱번이라고 합니다. 갱번. 바다에 대한 총칭이 갱번이에요. 갱번. 갱번이 바다예요. 여기 가까운 데도 바다, 저 먼 데도 바다. 이게 다 갱번인데 그 갱번에 갱번 가에 보면 파래가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신이 떠밀렸는데 그 포레마다 겹친 시신을 보고 아마 이 시를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김지하 증조 할아버지가 암태도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법선포, 아버지는 모포.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원주로 이사 오시게 되죠.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좌익우익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이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증조 할아버지는 동학도당이셨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들이 타는 목마름에서까지 이렇게 쭉 초기 시에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에서 보면 포레마다 반짝이는 내 죽음에 흉흉한 남쪽의 손금들 수군거리고 해가 침몰하는 가래의 바다 저 끝에서 그런데 무슨 일일까 작은 손이 들리고 물 위에서 작고 흰 손이 자꾸만 나를 부르고 이렇게 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주인공 메르소가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아랍인을 죽이게 되죠. 근데 김지하는 이때 이 죽음들을 보고 이 땅의 부조리를 죽이게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제목을 제가 흰 그늘의 포태. 여기에서 비로소 흰 그늘이 잉태된 것이다. 포태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흰 것하고 검은 것에 대한 김지하의 엄청 깊은 이제 사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흰 것과 검은 것을 비교하면서 쭉 이제 과정이 이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음양오행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거기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 김지하는 상극의 삶을 이 시대와 이 나라로부터 강요받았고 본인은 상극을 넘어서서 상생의 삶을 지향했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극의 삶의 5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 죽기 살기로 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뭐 해야 쓰겠다. 이게 이제 죽고 살고의 테마입니다. 죽고 살고. 이 죽고 살고가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 세상의 모든 의례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이 죽고 살고를 재구성하는 맥락으로 의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제사까지도 다 그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지하는 죽기 살기로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율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동학을 끌어오고 정산을 끌어오고 수많은 이제 우리의 뭐 전거들을 쭉 끌어오는 삶이 이제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그 이어지는 과정이 저는 상극의 삶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극.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것이죠. 죽이거나 찌르거나 때리거나 해서 극복하는 것으로 상극의 삶을 사셨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율려를 여율로 전복하는 거꾸로 뒤집어엎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기점이 언제냐면은 92년 예, 그렇죠. 그것이 저는 기점이라고 봅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김지하를 두 개로 이렇게 이 생애를 나눈다면 그 전반기와 상극의 삶과 상생의 삶으로 나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때 1991년에 율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근데 그 율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흰 그늘이 비로소 거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흰과 그늘, 그 검은 것과를 연동해서 사유하시다가 1991년 이 율려란 무엇인가에서 비로소 흰 그늘이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율려에서 이제 황종을 협종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이런 논리들은 좀 정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영역에 이 음악적인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요. 음악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담론은 수완사라든가 여기에서 밝히셨듯이 이 시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를 여성으로 전복시키는 상극의 단계에서 유효했던 사상,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생의 삶이 벌어지니까요. 그쪽 밑에 보시면요. 지난 한 세기 혹은 두 세기 우리는 극심한 균열과 파장을 겪었습니다. 천여 개가 넘는 종교를 우리 신종교만 해서 1900년 어간에 1000개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가. 그 중에 보통교가 아주 가장 중심이었죠. 극단에서 극단에 이르는 사상적 궤적을 그렸습니다. 친족 상잔을 넘어서 극단의 죽임을 양산하는 난세를 지나왔습니다. 그 근자의, 지금 근자의 기점에 김지아가 있습니다. 시대는 그에게 상극의 삶을 살라고 명을 했는데 그는 상생의 삶을 살기를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이제 시를 예시했습니다만 고향 목포하고 갱번과 그가 그러니까 갱번은 이제 말씀드리려면 지금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데요. 하루에 2번씩 땅과 바다를 묻과 물을 반복하는 땅이 공간이 갱번입니다. 바다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엄청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세계에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한 5개 지역 정도가 이런 어떤 인식체계를 체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예. 그 아주 첨예한 그 공간에 김지아가 계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있음과 없음을 교직하던 갯벌에 비친 그 물비늘에 얹힌 시신을 보고 흰이라고 손이 그런데 그 손은 다름 아닌 김지아 본인의 손이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지아가 도노했고 그 이후로 점수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쭉 그 상극의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 새싹 풀싹 가지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생명사상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한국 미학의 시작, 그거는 흰그늘의 탄생이라고 보고 1991년 율렬한 무엇인가에서 선언하셨던 이것이야말로 한국 미학의 정명을 선언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 비로소 옳은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 같은 거 갖다 쓴 게 아니고 전부 우리 남도 시골 말로 우리 남도 말로 흰 그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포태는 거기서 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삼국유사에 보시면 주몽설화라든가 쭉 나오죠. 주몽설화와의 두 가지 빛이 나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김지아 본인이 얘기하신 건데 이병도나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광하고 일영인데 이거는 햇빛하고 해그늘이죠. 근데 이병도는 그냥 햇빛이 뱃속에 쏴가지고 잉태해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빛하고 그늘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김지아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포태는 그렇게 했을 때, 갱번에서 했을 때 그 주검들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들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1991년을 기점으로 흰 그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그늘과 빛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지아의 사상은 김지아의 미학적 원리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은 우리 신화의 저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신화 속에 그 뿌리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저는 출처라고 봅니다. 흰그늘의 두 번째 출처.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안에 판소리라든가 민요라든가 이제 아우라지까지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식임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식임새가 이제 국악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을 장식한 모양새 그게 이제 음을 데코레이션하는 기술 스킬이 식임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김지아가 그거 아니다.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초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김지아가.
식임새는 국악이나 민요나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 음을 장식하는 이 기술은 사기다에서 왔다. 사기다. 그러니까 우리 조동일 교수도 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의 말은 체언보다는 용언 활용 중심입니다. 용언 활용 중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도 식진굿에 무슨 명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 닦음, 고, 풀이 전부 용언 중심이요.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맥락이.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식임새다. 이걸 김지아가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2000년에 옛 가야에서 띄우는 겨울편지가 있죠. 여기하고 이제 수왕사하고 등등 해가지고 나오는 이 시즌인데요. 옛 가야에서 띄우는 겨울편지가 200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저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영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아를 괄호에다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김지아의 어떤 심적 어떤 분기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로소 김지아가 수구초심 그 동학도당으로부터 수많은 그 바다로 법성포로 암태도로 목포로 이어지는 그 고향으로 비로소 회항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쓰셨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하라고 지하는 3번 이름이 한자가 바뀝니다. 지하가 3번 바뀌는데 원래는 저 지하에서 지하. 원래 저 지하. 그래서 그 지하에 있던 본인을 비로소 자기 이름을 찾아가지고 영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 2000년입니다. 이게 옛 가에서 띄우는 겨울 편지. 우리 좌계 선생님 오셨으니까 그때 좌계 선생님하고 같이 담론하시던 바로 그 시즌이 이 시즌입니다. 그때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하라고 하는 거를 괄호에 가둬놓고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영일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김지하로 다시 복귀하고 갑니다. 애통합니다. 고향 사람으로서 정말 애통합니다. 김지하의 사상 편력이라든가 그 내력을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알아요. 애통하도다. 여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천 개벽을 발설하던 이들로부터 두세기를 돌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동학, 정상 혹은 천부경 등으로 투사되어 재구성된 내력들이 오늘날 즐비하죠. 강정산이 열었던 천직구세의 울림도 벌써 1세기가 흘렀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수왕사죠. 그 공명의 폭이 어찌 우리 사회에 피드백되었는지 제가 파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청교 차천자는 농악을 주된 의뢰 삼아서 연행하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농악 재구성에 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앞선 후천 개벽의 전기수는 알죠?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판소리에 아주 전신이 전기수입니다. 이 후천 개벽의 전기수들 중에 우리 기억에 스며들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사실. 그래도 그 이름도 빛도 없던 그분들에 의해서 좀 더 모양을 다듬고 내실을 두텁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점에 김지아가 계셨고 김지아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흰그늘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흰그늘의 김지아를 만나려면 불교의 시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불교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시부도의 10번째 마지막 글이 뭡니까? 10번째 마지막 글이 목동이 저자 거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사람들 속으로 저자로 내려오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김지아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김지아는 어떤 그 사건들 사형 선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노했고 나머지 그 진난한 과정을 점수하면서 결국은 그 시부도의 마지막 10번째 그림을 실천하셨던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읽고 마칩니다. 남방의 기운을 품고
13쪽 저 위쪽입니다. 남방은 우리 남도 쪽 지금 김지아 고향 얘기하는 겁니다. 남방의 기운을 품고 북방 가까운 원주의 머리를 눕히니 흰 빛을 품은 검은 그늘이요 해를 품은 달이 되셨습니다. 산알이 되고 앵산이 되고 부욕이 되었습니다. 얼척 없던 세상에서 한낮에도 등불 켜고 사람 찾던 사람 김지아를 사모합니다. 오늘 김지아의 흰 그늘을 제가 받았으니 나는 또다시 다음 단계의 생각을 뿌립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옛 부두 땅끝 용당리를 찾았습니다. 초유의 언설대로 연하가 난몰하는 옛 인연의터에 무심히 앉아서 조용필의 노래를 마저 들었습니다. 조용필 흰손 나오잖아요. 그 노래 감사합니다. 유윤선 선생님은 현재 아시아 민속이라고 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독특한 민속학 중에서도 독특한 과거에는 민속학 그러면 사건을 나열하고 유형화시키는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유윤선 선생님은 철학적 배경을 갖고 그리고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봤기 때문에 아주 젊은 시절부터 제가 주목했던 학자입니다. 역시 오늘도 제 기대를 훨씬 넘어서서 좋은 발표 주셨고요. 그분 하신 것 중에서 특히 신근들의 문제는 본인들의 그 체험, 그러니까 김지아의 체험을 본인이 다시 윤선 선생님도 재체험하면서 김지아의 숨은 부분들, 일반인이 못 보는 부분까지도 끌어내서 김지아의 신근들에 관해서 정말 복합적으로 그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생론 더듬기라고 그랬는데 역시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었어요. 김지아의 사상을 다시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게 우리 이현선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RSD에 있다 우리 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 하셔야 되고요.